차가운 비가 내리는 늦은 오후, 김민서는 낡은 아파트. 단지 계단을 힘없이 오르고 있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교복 치마는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더욱 강조하는 듯했다. 학교에서 방금 있었던 일 때문인지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오늘 아침 환경미화원인 아버지가 학교 청소 도구실에서 몰래 낡은 옷을 가져가는 모습을 동급생들이 보고 비웃었다. 그들은 민서에게 대놓고 쓰레기통에서 옷 줍는 딸은 얼마나 더럽니? 라고 조롱했고 민서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웃음은 마치 칼날처럼 민서의 마음에 박혔다. 민서의 삶은 늘 그림자 속에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묵묵히 도시의 먼지를 쓸어내는 환경미화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청소부 아저씨라 부르며 은근히 무시했고 그 시선은 고스란히 민서에게도 향했다. 낡고 허름한 아파트, 값싼 옷까지, 그리고 늘 어깨를 움츠린 채 살아가는 민서의 모습은 주변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기 쉬웠다. 하지만 민서의 내면은 겉모습과는 달랐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인했고 날카로운 지성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낡은 책방에서 주워온 고서들을 읽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고 비록 가난했지만 그 안에서 지혜와 강인함을 길렀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낡은 갈색 푸들 한 마리가 민서를 방했다. 진호, 민서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다. 진호는 민서의 무거운 마음을 아는지 조용히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민서는 진호를 품에 안고 젖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호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이 낡은 아파트와 진호만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였다. 이곳은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유일한 공간이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늘 민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민서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서는 묵묵히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밥상에 앉은 아버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민서는 그 손에서 묻어나는 삶의 무게와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 식사 중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서야, 아빠가 회사에서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 민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최근 자신이 청소하던 빌딩에서 고가의 물건이 사라졌고 자신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맹세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억울함과 함께 깊은 좌절감이 서려 있었다. 이튿날 아침 민서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등교 대신 아버지가 일하는 빌딩으로 향했다. 낡고 웅장한 빌딩은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민서는 빌딩 주변을 서성이다가 경비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그들은 민서를 무시하고 쫓아냈다. 그때 진호가 나타나 민서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민서는 문득 진호의 예리한 후각과 뛰어난 청각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빌딩 로비에서 민서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거대한 현수막을 발견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지역의 재개발 계획이었다. 현수막에는 희망찬 미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민서에게는 그저 절망의 메시지로 들렸다. 이 빌딩이 바로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
하는 그 거대한 집단의 봉어지였다. 그때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나타나 민서를 쳐다보았다. 그는 바로 재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오재현이었다. 오재현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꼬맹이가 여기 웬일이지, 길이라도 잃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시선 속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잠시 절망감에 휩싸였다. 낡은 아파트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늘 부드러운 미소로 민서를 감싸주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사고 이후 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그 사고가 그저 불운한 사고였다고 말했지만 민서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라고는 낡은 목걸이 하나와 작은 나무 상자뿐이었다. 민서는 그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늘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민서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민서는 굳게 닫힌 작은 나무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오래된 상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어머니의 송글씨로 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열어보렴 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 낡은 일기장,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세련된 옷차림에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배경은 화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었다. 민서가 아는 어머니는 항상 낡은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았다. 이 사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일기장은 꽤 두꺼웠고 대부분 전문 용어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몇 페이지를 읽어보다가 알 수 없는 도면과 복잡한 계산식들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건축가였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다. 어릴 적 어머니는 늘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를 설계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저 취미 생활인 줄로만 알았다. 일기장 곳곳에는 찢겨나간 페이지들도 있었다. 민서의 눈길은 마지막 페이지에 머물렀다. 희미하게 남은 글씨에는 O, J, H라는 이니셜과 함께 진실은 감춰져 있다. 그들은 나를 노리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O, J, H. 이니셜이 오늘 만난 오재현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민서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 그리고 재개발 계획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이 작은 나무 상자가 바로 거대한 진실을 풀어낼 첫 번째 열쇠였다. 민서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아버지를 구원하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편견과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호는 민서의 옆에 앉아 그녀의 굳건한 결심을 응원하듯 작게 짖었다. 바깥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민서의 마음은 어제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밤새 어머니의 일기장과 낡은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잠 못 이루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아버지의 누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민서의 가슴 속에서 피어났다. 오재현이라는 이름이
다시금 뇌리에 스쳤다. 그는 단순한 재개발 사업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비극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민서를 지배했다. 민서는 우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집에서 쉬고 있었다. 민서는 학교에 병가를 내고 아버지가 일하는 빌딩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에는 무작정 들어가는 대신 주변 환경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빌딩 주변의 CCTV 위치,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 그리고 심지어 빌딩 청소부들의 작업 동선까지 세밀하게 파악했다. 진호는 민서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민서가 멈추면 진호도 멈추고, 민서가 움직이면 진호도 따라 움직였다. 민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빌딩 후미진 곳에 위치한 작은 골목길이었다.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고 평소에는 쓰레기통이 놓여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얻은 단서를 떠올렸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즐겨 사용하던 암호와 같은 문구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진실은 그림자 속에 숨어 빛을 기다린다. 민서는 이 문구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문구를 다시 되뇌며 빌딩 주변을 서성였다. 그때 진호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한쪽 방향으로 이끌었다. 진호가 향한 곳은 바로 빌딩 뒷골목에 버려진 낡은 종이 상자들이 쌓여있는 곳이었다. 민서는 진호가 이끄는 대로 종이 상자를 치우자 그 밑에 작고 낡은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겉에는 긁힌 자국들이 선명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발견했던 작은 열쇠가 이 상자를 여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민서는 낡은 열쇠를 금속 상자의 자물쇠에 끼워 넣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함께 오래된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류들은 어머니가 과거에 진행했던 건축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 그중 한 장의 서류에는 오재현의 이름과 함께 미결된 계약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USB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 파일과 함께 당시 재개발 예정이던 이 지역의 초기 설계 도면들이 들어있었다. 민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서둘러 USB를 아버지의 낡은 컴퓨터에 연결했다. 음성 파일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단호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고 오재현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음성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민서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이 빌딩,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이 땅에 숨겨진 비밀. 음성 파일은 거기서 끊겼다. 민서는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는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다음 날, 민서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 오재현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오재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부상한 젊은 기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잔인하고 냉철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민서는 그에 대한 정보를 모으던 중 오재현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그를 고발하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묵하거나 사라졌다는 섬뜩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왔다. 민서는 오재현의 악랄함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사건을 겪었다.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낯선 남자들이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오재현의 심부름꾼들이었다. 그들은 민서에게 당장 집을 비우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민서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진호를 품에 안고 굳건히 현관문을 지켰다. 남자들은 민서의 굳은 표정에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차피 이 집은 곧 사라질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들의 말이 민서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이 사건 이후 민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진호와 함께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빌딩 주변을 탐색했다. 특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청소했던 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민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작고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도둑 맞았다고 지목된 고가의 시계줄이었다. 시계 본체는 없었지만 시계줄에는 희미하게 혈흔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민서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진호의 도움을 받아 빌딩 내부로 몰래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빌딩 내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청소부들이었다. 민서는 아버지의 작업 일지를 몰래 확인하여 특정 시간대에 보안이 가장 허술해지는 곳을 파악했다. 그리고 진호의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수상한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날 밤 민서는 진호와 함께 빌딩 뒷문으로 몰래 들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호의 눈은 빛났다. 진호는 민서의 옷자락을 물고 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지하 창고였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이상한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서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췄다. 낡은 상자들과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민서는 낯익은 문양의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문양과 똑같았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어머니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건축 도구들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오래된 명함이 있었다. 명함 뒷면에는 희미하게 강제 철거 예정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날짜와 함께 OHJ라는 이니셜이 다시 한번 쓰여 있었다. 민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계획된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단순히 재개발에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오재현의 불법적인 계획을 막으려다 희생된 것이 분명했다. 민서는 지하 창고에서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청소했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오재현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민서는 자물쇠를 만져보고는 문득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특정 도구 사용법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어릴 적 민서에게 자물쇠를 푸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다. 아마도 어머니는 자신의 직업적 특성상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서는 침착하게 자물쇠를 다루기 시작했고 잠시 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민서는 긴장하며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몇몇 서류들을 발견했다. 서류들은 모두 이 지역 재개발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 중에는 오래된 토지 매입 계약서가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계약서의 상당 부분이 불분명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계약서 한쪽에는 민서의 어머니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고 그 서명은 마치 누군가 강제로 하게 한 듯 흐릿했다. 민서는
어머니가 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는 소리였다. 민서는 서둘러 몸을 숨겼다. 진호는 조용히 민서의 옆에 붙어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경비원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계약서 한 귀퉁이의 작은 글씨로 추가 약정, 특정 조건, 미충족 시 강제 이주 및 소유권 박탈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특정 조건은 애매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언제든 발동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었다. 민서는 오재현이 이 조항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사무실 벽에 걸린 대형 액자 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민서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옮겼고 그 뒤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금고를 발견한 민서의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문양을 떠올리며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어쩌면 오재현의 악행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로 이어지는 암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민서의 머리를 스쳤다. 잠시 후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뜻밖에도 낡은 손목시계 하나와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여러 개의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다. 손목시계는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한 바로 그 고가의 시계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오재현, 그리고 낯선 노인이 함께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다정해 보였지만 오재현의 눈빛은 어딘가 서늘했다. 서류 봉투를 살펴보던 민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에는 그녀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재산을 딸인 민서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늘 검소하게 살았던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아버지는 이 사실을 민서에게 숨겼을까? 민서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유언장과 함께 발견된 또 다른 서류는 바로 오재현과 관련된 비밀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오재현이 어머니의 사업을 가로채고 심지어 어머니의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오재현이 어머니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그녀를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오재현은 반드시 이 죗값을 치를 것이다 라는 문구가 피처럼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민서는 몸을 떨었다. 어머니가 살해당했다는 확신이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가까웠다. 민서는 서둘러 금고 안의 물건들을 챙기고 금고 문을 닫았다. 진호는 민서의 옆에 바싹 붙어 으르렁거렸다. 인기척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 민서는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오재현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는 뭔가를 찾듯이 서랍을 뒤지다가 민서가 열었던 금고를 발견했다. 오재현은 금고가 열려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다급하게 금고 안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젠장 누가 감히 내 금고에 손을 댄 거야. 오재현은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민서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죽였다. 진호는 민서의 옆에 엎드려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오재현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분에 못 이겨 사무실을 나섰다. 그가 사라지자 민서는 천천히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다. 그녀는 진호와 함께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빌딩을 빠져나온 민서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방금 전의 상황은 그녀를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했다. 그녀는 오재현의 실체를 밝히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진호와 함께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언급되었던 오래된 공원을 찾아 나섰다. 일기장에는 그 공원에서 어머니가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적혀 있었고 민서의 희미한 기억 속에도 그곳에서 어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남아 있었다. 낡은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공원은 도심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곳이었다. 울창한 나무들과 작은 연못이 어우러져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진호를 쓰다듬었다. 그때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풍겨왔다. 민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리어카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한 노인이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선량해 보였다. 민서는 어릴 적 어머니가 이 공원에 오면 늘 그 노인에게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혹시 예전에 이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파시던 분이 맞으세요? 노인은 민서를 빤히 쳐다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혹시 내 어머니가 김선우 씨였니? 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노인은 민서의 어머니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노인은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며 말했다. 너희 어머니는 참 특별한 분이셨지. 늘 이맘때쯤 너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스크림을 사가곤 했어. 어릴 적 내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민서는 노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노인은 민서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서의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소립 건축이라는 작은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젊고 유능한 건축가였다. 당시 오재현은 대성그룹이라는 신흥건설 회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었다. 오재현은 어머니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아이디어를 탐내어 협력을 제안했고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곧 오재현의 비뚤어진 야망과 불법적인 사업 수단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서류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협박하여 헐값에 땅을 매입하려 했다. 특히 민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일대는 오재현이 눈독을 들이던 곳이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낡고 초라했지만 지하에 희귀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오재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오재현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만 그는 어머니를 방해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가했다고 노인은 말했다. 내 어머니는 참 강인한 분이셨어. 혼자서 그 거대한 대성그룹과 맞섰지. 하지만 결국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단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노인은 민서에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전해주었다. 노인에게 맡겨놓았던 것이라고 했다. 편지에는 민서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와 함께 진실은 공원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수수께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서는 노인에게 깊이 감사하며 편지를 품에 안고 공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진호는 민서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격려했다. 공원 가장 안쪽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민서는 참나무 아래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때 진호가 한쪽으로 달려가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진호의 발이 닿는 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다. 민서는 진호의 도움을 받아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들과 함께 낡은 설계도면이 들어있었다. 설계도면은 바로 오재현의 대성그룹이 추진하려 했던 빌딩 프로젝트의 최종 도면이었다. 그런데 도면 한 구석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숨겨진 공간, 위험한 비밀이라는 글씨가 작게 적혀 있었다. 민서는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도면에는 일반적인 빌딩 설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문의 지하실 공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 공간은 지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감춰진 곳이었다. 그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민서는 직감적으로 그곳이 오재현의 비리와 어머니의 죽음을 밝혀낼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민서의 뒤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감히 내 것을 건드리는군. 오재현이었다.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민서의 뒤를 쫓아 공원까지 따라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손에는 번쩍이는 금속 막대가 들려 있었다. 민서는 손에 든 상자를 품에 안고 도망치려 했지만 오재현은 재빨리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있다. 당장 내놔라. 오재현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민서에게 다가왔다. 민서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진호를 뒤로 숨기며 오재현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강렬한 불꽃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걸 당신 같은 사람에게 줄 순 없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오재현은 민서의 당돌함에 비웃음을 터뜨렸다. 네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도 곧 그렇게 될 테지. 그는 금속 막대를 휘둘러 민서를 위협했다. 민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때 진호가 오재현에게 달려들어 그의 발목을 물었다. 오재현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주춤거렸고 민서는 그 틈을 타 달아나기 시작했다. 진호는 오재현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계속해서 지저댔다. 민서는 공원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오재현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민서는 필사적으로 달렸고 진호도 오재현의 추격을 따돌리며 민서에게 합류했다. 그들의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오재현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민서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좁고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섰고 진호는 민서의 옆에서 오재현의 움직임을 살피며 민서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민서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어머니의 유언장과 설계도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멈출 수 없었다. 뒤따라오던 오재현은 그녀의 민첩함에 놀란 듯 거친 숨을 내쉬며 욕설을 내뱉었다. 다행히 복잡한 골목길은 오재현의 추격을 따돌리기에 충분했고 민서와 진호는 간신히 몸을 숨길 수 있었다. 민서는 낡은 창고 건물 뒤에 웅크려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진호는 민서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괜찮아, 진호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서는 품속의 설계도면을 다시 꺼내 들었다. 빌딩 지하에 숨겨진 공간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곳에 분명 오재현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문제였다. 빌딩 보안은 삼엄했고 한번 걸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때 민서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오래된 변호사 사무실의 간판 아래에서 한 청년이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준호, 몇 달 전 뉴스에서 오재현의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청년이었다.
그는 촉망받는 법대생이었으나 오재현의 악랄한 술수에 걸려들어 학업까지 중단해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준호의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순간적인 직감으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재현에게 당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다가갔다. 이준호 씨 맞으시죠? 준호는 고개를 들어 민서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 어머니의 죽음과 오재현의 연관성, 그리고 금고에서 찾아낸 유언장과 설계도면에 대한 이야기까지. 민서의 진심 어린 호소에 준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경계심이 점차 사라졌다. 그는 민서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다. 오재현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원한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듯했다. 오재현, 그 녀석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제게도 오재현에게 복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준호는 민서의 손에 들린 설계도면을 보더니 눈빛을 빛냈다. 이 도면이 정말이라면 오재현의 모든 비리가 그곳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성그룹 빌딩의 보안은 상상 이상일 거예요. 준호는 자신이 법률 지식과 과거 오재현의 비리를 추적하며 얻었던 정보들을 공유하며 민서를 도왔다. 그는 빌딩의 보안 시스템과 내부 구조에 대해 놀랍도록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준호의 도움으로 민서는 빌딩 침입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다. 그들은 진호의 뛰어난 후각과 민서의 숨겨진 재능인 잠금장치 해제 능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진호는 빌딩 내부에 감춰진 통로와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그날 밤 민서, 준호, 그리고 진호는 대성그룹 빌딩으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빌딩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솟아 있었다. 그들은 빌딩 뒤편의 낡은 환기구를 통해 잠입하기로 했다. 민서의 작은 체구는 좁은 환기구를 통과하기에 유리했다. 진호는 민서의 뒤를 따랐고 준호는 뒤에서 망을 보며 외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었다. 퀴퀴한 먼지 냄새가 가득한 환기구를 기어가는 동안 민서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흔적과 진실을 찾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다. 환기구를 빠져나온 그들은 빌딩의 지하층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민서는 어머니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숨겨진 공간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진호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진호는 한쪽 벽 앞에서 멈춰서서 작게 짖었다. 민서는 그곳에 손을 대어 보았다. 다른 벽들과는 달리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숨겨진 문이 분명했다. 하지만 문은 견고하게 잠겨 있었고 아무런 손잡이도 없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암호화된 그림을 떠올렸다. 그것은 특정 버튼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민서는 그림에 따라 벽의 특정 부분을 눌렀다.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며 좁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통로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한 공기가 느껴졌다. 통로는 점점 아래로 이어졌고 그 끝에는 거대한 철문이 버티고 서 있었다. 철문에는 복잡한 디지털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준호는 잠금 장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건 제가 뚫기 힘들겠어요.
최신 보안 시스템이라서. 민서는 잠금 장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본 또 다른 그림이 떠올랐다. 그것은 복잡한 회로도와 함께 작은 글씨로 백두요 코드라고 적혀 있었다. 민서는 어머니가 혹시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뒷문을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일기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숫자를 눌렀다. 삐빅, 삐빅, 딩동,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며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지하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연구실 같았다. 벽면에는 알 수 없는 기계들이 즐비했고 중앙에는 거대한 지도가 놓여 있었다. 지도는 민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일대의 것이었고 지도 위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표시된 알 수 없는 지점들이 전멸하고 있었다. 민서는 지도에 표시된 붉은색 지점들을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다. 그곳은 바로 어머니의 유언장에 언급된 희귀 광물이 매장된 곳들이었다. 오재현은 이 광물들을 몰래 채굴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준호는 한쪽 컴퓨터를 발견하고 서둘러 전원을 켰다. 컴퓨터 화면에는 오재현과 대성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재현은 이 지하 공간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그 자금으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재개발 사업을 강행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오재현을 막으려다 희생된 것이었다. 민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잔인한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것이다. 이거면 됐어. 이 모든 증거면 오재현은 끝이야. 준호는 서둘러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자료들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지하 공간의 불이 번쩍하고 꺼졌다. 민서와 준호는 동시에 몸을 움츠렸다. 누군가 온다. 준호가 속삭였다. 진호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오재현이었다.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군. 내 어머니처럼 말이야. 오재현의 목소리에는 광기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 총구를 겨눴다. 준호는 민서를 보호하려다 오재현의 총에 어깨를 맞았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준호는 쓰러졌다. 준호 씨, 민서가 비명을 질렀다. 피가 준호의 어깨에서 흘러내렸다. 민서는 절규했다. 그녀는 진호를 품에 안고 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오재현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다. 내 어머니가 남긴 것들, 그리고 너도 함께. 오재현은 다시 총구를 민서에게 겨눴다. 그때 진호가 갑자기 오재현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총을 쳐냈다. 총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오재현은 진호를 발로 차려 했지만 진호는 빠르게 몸을 피했다. 그 틈을 타 민서는 쓰러진 준호의 옆으로 달려가 그의 어깨를 지혈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지만 민서에게 괜찮다고 속삭였다. 오재현은 총을 다시 주우려 했지만 진호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오재현은 분노에 가득 차 진호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준호를 놔두고 진호를 돕고 싶었지만 준호의 출혈이 심각했다. 그때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민서에게 USB를 건넸다. 이거 가지고 가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준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민서는 준호의 손에서 USB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진호와 준호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진호를 구하고 준호를 돕다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이 증거를 가지고 탈출하여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인가? 지하 연구실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민서는 딜레마에 빠졌다. 진호는 오재현과 맞서 싸우고 있었고 준호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눈앞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준호가 건넨 USB에는 어머니의 진실과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 차가운 이성이 외쳤다. 이것이 어머니와 준호 씨가 내게 맡긴 마지막 희망이야. 진호야 준호 씨, 민서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저는 먼저 나갈게요. 제발 살아남아요. 그녀는 이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내달렸다. 진호는 민서의 외침을 들었는지 오재현의 다리를 물고 늘어져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준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민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꼭 성공해야 해요. 민서는 비좁은 통로를 다시 기어 올라갔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뒤에서 진호와 오재현의 격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의 유언과 준호의 희생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민서는 정신없이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오재현의 손길은 이미 민서의 상상보다 훨씬 넓게 뻗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아버지가 일하던 곳에서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었다. 민서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몸은 온통 붕대로 감겨 있었고 의식은 없었다. 의사는 아버지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이 위독하다고 말했다.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청소하던 기계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고 그는 그 기계에 깔려버린 것이었다. 민서는 직감했다. 이것은 오재현의 짓이었다. 자신이 증거를 가지고 탈출했음을 알아챈 오재현이 아버지에게 복수한 것이다. 민서는 아버지의 병실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가 뜨겁게 느껴졌다. 이 모든 고통과 비극이 다 오재현 때문이었다. 분노와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너무나 작고 나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거대한 악에 맞설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복수심,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무력감. 그때 희미하게 지난날의 기억이 민서의 머릿속을 스쳤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늘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작은 씨앗도 언젠가는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스스로를 믿는 용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민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도 떠올랐다. 아무리 힘들어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들은 민서에게 나약함 속에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서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위독함, 그리고 준호의 희생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불꽃이 거대한 화염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오재현, 너는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갔어.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네 죄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민서는 병원 벤치에 앉아 USB를 다시 살펴봤다. 그 안에는 오재현의 불법적인 광물 채굴 내역, 비자금 장부,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들이 가득했다. 이것만 있다면 오재현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가 문제였다. 언론은 이미 오재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경찰도 그들의 편일 가능성이 높았다. 민서는 혼자였다. 아니,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그때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준호였다. 민서 씨, 무사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안도감이 묻어났다. 네, 준호 씨는요, 다치신 데는? 괜찮아요. 병원에 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호는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진호에 대한 걱정이 묻어났다. 민서는 진호가 오재현과 맞서 싸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목이 메었다. 진호도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 무사할 거예요. 민서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준호는 민서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제게는 정의로운 교수님이 계세요. 한때 검사 출신이셨는데 오재현의 비리에 대해 늘 의심하고 계셨어요. 그분이라면 민서 씨를 도와주실 겁니다. 준호는 교수님의 연락처를 민서에게 알려주며 자신이 교수님께 미리 연락해 놓겠다고 말했다. 민서는 준호의 말에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준호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민서는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법률 사무실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이가 지긋한 노 교수님이 그녀를 맞이했다. 교수님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따뜻한 지혜가 엿보였다. 민서는 교수님 앞에서 USB를 내밀었다. 교수님, 이 안에 오재현의 모든 범죄가 담겨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누명, 그리고 이 지역 재개발에 얽힌 모든 진실이요. 교수님은 민서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USB 속 자료들을 확인한 교수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이건 상상 이상이군. 오재현이 이렇게까지 거대한 세력이 될 줄이야.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민서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자네, 큰 용기를 내었군.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걸세. 오재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테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준호 씨를 위해서라도. 민서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빛났다. 교수님은 민서의 결심에 감탄한 듯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가 자네를 돕겠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해. 오재현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한 방에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기회를 찾아야 해. 교수님은 민서와 함께 오재현을 무너뜨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재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명성과 기업 이미지라는 점에 주목했다. 대중 앞에서 그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민서의 마음속에는 진호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과연 진호는 무사할까? 그녀는 밤늦게 아파트 근처를 서성였다. 혹시라도 진호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희미하게 강아지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의 귀에 들린 그 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행히도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채로 힘없이 앉아있는 진호가 있었다. 진호야,
민서는 진호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진호는 민서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듯했다. 민서는 진호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진호는 오재현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아 민서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진호의 생존은 민서에게 커다란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진호를 품에 안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진호는 민서의 옆에 엎드려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고, 민서는 그런 진호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이제 민서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직한 조력자, 그리고 정의를 향한 굳은 신념이 있었다. 교수님과의 만남은 민서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의 교수님은 오랜 경험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오재현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민서가 가져온 증거들의 가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들은 오재현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만한 시점을 노리기로 했다. 바로 대성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재개발 프로젝트 발표회였다. 그 자리에서 오재현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에 드러낼 계획이었다. 민서와 교수님, 그리고 준호는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오재현이 모든 언론과 주요 인사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는 순간, 감춰진 진실을 폭로하여 그의 명성과 사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USB 속 증거들을 복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 곳에 분산 보관했다. 교수님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언론인 몇 명과 접촉했고, 그들에게 오재현의 비리에 대한 예고편을 흘렸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표회 당일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발표회 당일, 대성그룹의 빌딩은 화려한 조명과 취재 열기로 가득했다. 민서는 준호, 그리고 진호와 함께 빌딩 주변에 숨어들었다. 준호는 아직 어깨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결의에 찬 눈빛으로 민서의 옆을 지켰다. 진호는 민서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민서는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워진 고통과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그녀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오늘 반드시 끝을 낸다. 민서는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오재현은 연단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새로운 재개발 프로젝트가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열변을 토했다. 수많은 언론사와 VIP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오재현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민서는 교수님과 준호가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과 스크린을 작동시켰다.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오재현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바로 오재현이 불법적으로 광물을 채굴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장면, 정치인들과 은밀하게 거래하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를 협박하여 계약을 강요하는 음성 파일까지. 모든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발표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당장 꺼. 오재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그는 경비원들을 향해 손짓했지만 이미 교수님이 미리 심어둔 사람들 덕분에 경비원들은 제때 움직이지 못했다. 민서는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거대한 단상 위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거인보다도 강렬했다. 오재현 씨, 당신은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해쳤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품속에서 어머니의 유언장과 직접 발견했던 시계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유언장입니다. 제 어머니는 당신이 이 재개발 사업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광물을 채굴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당신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당신이 아버지를 누명 씌우기 위해 사용했던 증거입니다. 오재현은 이성을 잃고 민서에게 달려들었다. 이 사기꾼 계집애가 그는 민서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진호가 오재현의 다리에 매달려 그를 저지했다. 오재현은 휘청거렸고 그 틈을 타 교수님과 준호는 USB를 기자들에게 넘겼다. 기자들은 민서의 말과 스크린 속 증거들을 바탕으로 맹렬하게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다. 발표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민서는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다. 저희 어머니는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재현, 당신이 어머니를 죽였어. 민서의 폭탄 선언에 발표회장은 완전히 정지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민서는 준비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 파일이었다. 오재현은 반드시 이 죗값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기 직전 오재현에게 위협을 당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오재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민서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강렬한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오재현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은 절대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꺾을 수 없어. 당신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와 교수님의 사전 연락 덕분이었다. 오재현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경찰은 오재현에게 수갑을 채웠다. 오재현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민서를 노려보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그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발표회장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잡혀갔다. 기자들은 민서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퍼부었다. 민서는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건축가였는지, 그리고 오재현의 탐욕 때문에 어떻게 희생되었는지를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또한 자신과 아버지에게 가해진 불의에 대해서도 덤덤하게 이야기했다. 진호는 민서의 발치에 앉아 마치 그녀를 지켜주듯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오재현은 결국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의 추악한 비리와 죄악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대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탐욕과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 민서의 이야기는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청소부의 딸,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고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민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재현의 몰락이나 세상의 찬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안전과 어머니의 명예 회복이었다. 민서는 발표회장을 나서자마자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슬픔과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민서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재현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후 민서의 삶은 격변했다. 그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섰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낱낱이 밝혀졌다. 오재현의 몰락은 대성그룹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기업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관련자들 또한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 불법적으로 채굴된 광물들은 국가에 귀속되었고 오재현이 빼앗으려 했던 재개발 부지는 원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는 민서의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민서의 헌신적인 간호와 진호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회복은 느렸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졌다. 아버지는 민서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오재현을 심판대에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우리 딸이 정말 대견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회복이었다. 준호 또한 어깨 부상에서 회복되었고 교수님의 도움으로 다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민서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민서의 곁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서와 준호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느끼는 동지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민서는 어머니의 유언장에 명시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 액수는 민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났다. 어머니는 생전에 유능한 건축가였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사업 수완을 가진 투자자였다. 그녀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재산은 오재현의 마수로부터 감춰져 있었기에 지켜질 수 있었다. 민서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뜻을 기리고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준호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민서는 준호, 그리고 교수님과 상의 끝에 소립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의 건축사무소 이름에서 따온 재단이었다. 소립재단은 오재현과 같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했다. 민서는 이 재단을 통해 불의에 맞서 싸우고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는데 기여하고 싶었다. 소립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민서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었다. 민서는 오재현이 불법적으로 광물을 채굴하려 했던 그 땅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어머니의 설계 도면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여전히 오재현의 잔재가 남아있는 세력들이 민서를 방해하려 했고 때로는 그녀의 어린 나이와 과거의 배경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준호와 교수님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진호가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켰다. 진호는 재단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민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민서의 보디가드이자 영혼의 동반자 같았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민서는 어엿한 재단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과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강인함과 지혜로 빛났다. 그녀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민서의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민서를 돕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민서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았다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민서의 집에는 진호와 함께 늘 웃음꽃이 피어났다. 민서는 어느 날 어머니가 생전에 즐겨 찾던 공원에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참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진호를 쓰다듬었다. 바람에 실려 오는 풀냄새와 흙냄새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청소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 안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발견했다. 그녀의 삶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 속 한 문장과 같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민서의 배경만을 보고 그녀를 판단했지만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지혜, 용기, 그리고 정의감에 있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오재현의 거대한 부와 권력도 결코 꺾을 수 없는 것이었다.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었다.